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과학입니다. 1단원이고요. 재미있는 나의 탐구. 1학기 때 저희들이 과학자가 어떻게 탐구하는지 그걸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기억을 활용해서 실제 모래시계를 에 관해서 탐구 활동을 해볼 거예요.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순서는 탐구 문제를 먼저 정하고요. 이 정한 탐구 문제에 따라서 탐구 계획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탐구 계획에 따라 탐구를 실행해보고 그리고 이 실행 결과에 대해 탐구 결과를 발표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탐구를 다시 시작해보는 순서로 됩니다. 그래서 총 4강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잠시 읽어보시고 처음을 들어갑니다. 교과서 10에서 11쪽입니다. 탐구 문제를 정해볼까요? 재미있는 나의 탐구하는 그 활동의 순서는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번 시간에 할 탐구 문제 정하기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시간엔 탐구 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엔 탐구를 실행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탐구 결과를 발표하고 새로운 탐구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탐구를 하는 순서예요.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요 사이에 탐구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작성을 하겠죠.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탐구 문제 정하기예요. 이번 시간은 탐구 문제를 정하는 방법. 탐구 문제를 정하는 방법은 먼저 평소에 호기심이 있거나 관찰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을 탐구 문제로 정합니다. 이게 궁금한 점을 탐구 문제로 정하는 거야. 탐구 문제를 정할 때에는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문제인지 내가 이 문제를 맞다, 틀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검증이에요. 근데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으면은 그건 탐구 문제로 맞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돼요. 탐구 문제가 이 탐구 문제는 뭘 알아보려고 하는 탐구 문제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2번 봅니다. 탐구 문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 탐구하고 싶은 내용, 즉 탐구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모래시계 관련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냥 모래시계의 탐구 이렇게만 쓰면 모래시계에 뭘 탐구한다는 거지? 무엇을? What? 모르겠잖아. 이런 거면 틀린 거란 얘기야. 이렇게 탐구 문제를 쓰면 좀 더 자세하게 뒤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탐구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식물은 온도에 따라 뭐 열매를 어떻게 잘 맺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했어. 온도에 따라 식물이 열매 맺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이거는 범위가 너무 넓죠. 식물이 너무 많잖아.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또 풀도 얼마나 많아. 나무도 얼마나 많아. 그럼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너무 넓어. 탐구 범위가. 이런 경우에 뭐 간단하게 뭐 딸기 딱 하나의 식물만 이렇게 해서 탐구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탐구할 수 없으면 안 돼요. 그건 탐구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 뭐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는데 이 자석의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느 거리까지 끌어당길 수 있나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탐구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탐구하기 어려운 거야. 이런 거는 탐구 문제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탐구 문제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 간단한 조사로 쉽게 찾을 수 있는 탐구 문제는 선택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거는 탐구 문제로 정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를 봅시다. 3번 탐구 문제 정하기 예. 생활용품의 작동 원리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탐구 문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생각할 점에 대해서 잘 맞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돼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작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작동 원리를 찾아봅니다.
탐구 문제를 정해. 이제 찾아본 다음에 생활용품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탐구 문제로 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여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탐구 문제가 적절한지 점검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럼 탐구 문제 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물은 다양한 모래시계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해서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자, 탐구 방법. 다양한 모래시계를 먼저 관찰합니다.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찾아보고요. 모래시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조사를 해봅니다. 우리 생활에서 모래시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고 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모래시계를 만들고 싶은지 탐구 문제로 정해봅시다. 자, 요거는 범위가 좁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여야 한다 그랬어. 자, 탐구 결과. 다양한 모래시계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양한 모래시계의 공통점은 가운데 부분이 오목해. 왜? 그래야지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양 끝은 평평합니다. 봐야 되니까 위에 같이 올려서 같이 볼까요?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고 양 끝은 보통 평평합니다. 위에서 봐도 그렇죠. 그리고 모래가 들어있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아래쪽에 쌓인 모래는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래시계마다 측정 시간이 일정합니다. 어떤 거는 1분짜리 모래시계도 있고요. 어떤 거는 30초짜리도 있고 어떤 건 5분짜리도 있고 다 모래시계마다 측정 시간이 일정해. 바뀌진 않아요. 자, 차이점. 모래의 색깔이나 알갱이의 크기가 달라요. 얘랑 색깔과 알갱이 크기가 다르죠? 그리고 모래시계 안에 들어있는 모래의 양과 떨어지는 모래의 양이 달라요. 모래시계마다 측정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방금 여기 설명드렸듯이. 자, 그럼 모래시계가 작동하는 원리 조사해보기. 모래시계가 작동하는 원리는 일정량의 모래가 모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는 것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합니다. 일정한 것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합니다. 여기가 더 넓으면 가운데가 더 넓으면 모래가 더 빨리 떨어지겠지. 더 좁으면 모래가 더 천천히 떨어질 거야. 모래가 알갱이가 더 크면 더 잘 안 빠져내려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마다 측정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는데 언제나 한 모래시계에서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3번. 우리 생활에서 모래시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양치질하기 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겠죠. 뭐 3분짜리 라면 끓이기 5분, 손 씻기 1분 등 뭐 이럴 때 모래시계를 이렇게 딱 뒤집어 놓고 양치질을 하고 모래시계가 다 끝나면 아 양치질 다 했구나 그리고 물 훅 하고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싶은 모래시계에 대한 탐구 문제 정해보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4번 생각해보기. 탐구 문제가 적절한지를 확인해 볼까요? 만들기의 목표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들려면 재료와 도구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조사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걸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